실거래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 지분을 사오는 방법도 있고, 단독 소유로 만들면 무피나 풀피 투자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 감정가는 4억 정도 될 거예요. 실거래가가 3억 5천인데 제가 가져온 부분은 2억 초반대, 1억 9천만 원 정도 대출 받아서 1억과 105만 원 정도의 월세를 넣으면서 7, 8천 원 나오고 월세분 나는 부분도 좀 있는.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저희 리치스쿨의 이범주 법무사님을 옆에 모셔서 다양한 또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부동산의 진심인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그거 약간 인사말로 이제 고정하신 거죠? 기분부동산 한 길만 파고 있는 진심인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한 길만 파고 있는 지분 경매 어떤 건지, 물론 이제 다른 영상에도 몇 번 소개하셨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시죠. 지분 경매라는 거는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매에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낙찰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는 지분 부동산은 돈이죠, 돈. 일반 경매도 해봤고 다른 것도 해봤지만은 일반 부동산 투자할 때마다 마음이 좀 편하고 자산의 손실도 거의 없었고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반 물건을 할 때 한 발 더 앞서서 나갈 수 있게끔 지분 경매라는 걸 무기로 갖고 있으면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찮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상당히 높아요. 소액 매매 단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10명 이상이 들어오고 쉽지 않더라고요. 지분 경매를 하다 보면 수익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낮고 두세 번 정도만 가게 되면 뭐 하나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갔을 때 지분 물건이 3개 정도 나왔는데 2명이 단독 입찰 받아서 낙찰 받아갔어요. 경매를 한다는 게 큰 메리트가 아닌 것 같아요. 경매가 많이 일반화가 돼서 일반 경매로 아파트에 들어간다? 흔하게 많이들 하니까 입찰 경쟁이 너무 심하고, 법무사님을 모신 것도 그래서 특수 물건을 좀 노려보면 경쟁률이 낮아야 사실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지분 경매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뭐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거를 매수할 수 있는 상대방, 공유자가 있기 때문에 공유자한테 매수해도 되고 협상해서. 두 번째로는 이 물건 자체가 봤을 때 미래 가치라든지 향후의 부분에서 감정가라든지 실거래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 지분을 사오는 방법도 있고, 단독 소유로 만들면 무피나 풀피 투자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 다세대 빌라인데 타운하우스였는데 감정가는 4억 정도 될 거예요. 실거래가가 3억 5천인데 제가 가져온 부분은 2억 초반대, 1억 9천만 원 정도 대출 받아서 1억과 105만 원 정도의 월세를 넣으면서 7, 8천 원 나오고 월세분 낳는 부분도 좀. 지분 물건 대출도 나왔어요?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를 해서 거기서 대출로 했는데, 주택 매입을 할 때 담보대출은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밖에 안 나오는데 생활안전자금대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받았어요. 세 번째는요? 둘이 협의해서 잘 손잡고 부동산을 같이 매도하는 방법이에요. 워낙 저희가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치, 반반 팔아도 나는 싸게 샀으니까 남겠네. 네 번째는 또 뭐 어떤 게? 요거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월세를 받는 방법. 지분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지분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부분은 부부가 결혼하면서 공동명의를 했다가 한쪽의 부분에서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은행으로부터 해서 영매가 개시된 경우, 이혼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경우. 두 번째로는 상속,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쪽이 채무자지만 공동소유자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부분에서도 일반 월세보다도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서 살아야 되는데 팔 수도 없고 단기 임대료처럼 수익을 좀 더 불러도 흔쾌히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데 이사 가봤자 그거보다 더 내야 되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배째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배째라 그래도 월세 내는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월세를 청구하고, 월세를 안 주면 감사한 거죠. 뺏어올 수 있구나. 상대방의 지분까지도 경매에 넣어서, 그리고 내가 공유자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을 해서 싸게 더 갖고 와서 하나로 만들면 되죠. 입찰자가 있을 때 그 가격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방법이 또 궁금합니다. 5번째. 건물 같은 경우는 좀 힘든 방법이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분할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유분할 청구를 하면 원칙은 현물분할이에요. 현물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가진 그만큼만큼 잘라서 가져라. 근데 건물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힘들고 거의 이제 경매분할이나 한쪽에서 이제 협의하는 방법으로 좀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현물분할을 가능합니다. 현물분할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도로에 물려있는 토지, 요거를 받아서 뒤에 맹지인 부분하고 좀 합칩니다. 뒤에 있는 땅까지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매도하는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현물 분할해서 자르는데 앞쪽을 자르냐 뒤쪽을 자르냐에 따라 가격이 또 엄청 달라지잖아요. 특히 앞쪽 도로 쪽이면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이거 이제 판사님이 합니다. 공유분할은 다른 미다소송과 다르게 OX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사님이 재량권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앞에 자르면 판사님이 너만 먹고 잘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시 측량해와. 제가 사실은 공유분할 소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판사님의 성향을 저는 체크하는 편입니다.
30분 단위로 한 6개, 7개 정도의 재판이 열리거든요. 먼저 있는 재판하는 거 보고 성향을 좀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거를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일반 경매보다 더 루트가 많아서 배울 수 있을까? 걱정도 드네요. 지분 경매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번거롭다라고 맞는 게 맞아요. 일반인들하고 하는 경매를 똑같이 한다면 돈 벌 기회는 좀 낮잖아요. 번거로운 걸 하다가 못하면 누가 있냐면 제가 도와드린다 그냥. 그러니까 금액이 큰 거 이제 쪼개서 또 공동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동 투자에 대해서. 제가 한 10년 가까이 지분 부동산에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형상인데 요거를 하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항상 의뢰인들이 다 시니어 분들이세요. 돈이 좀 있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해주면서 계속 자산을 형성하는 거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2030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전달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강의도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2030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소액이고 투자했는데 이름은 안 되고 담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2030 또래끼리 모여서 입지 좋은 수도권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공동 투자를 한다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그저께 뉴스 기사를 봤는데 경매 시작한 이래 서울 숲 포레스트 아파트인가요? 좋은 물건은 경매를 안 나고 보통 이제 매매로 가는데 이 부분에 지분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 제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싶은 것들은 이런 물건입니다. 무량 물건인 거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도 나와 있는 물건도 많이 없고 서울숲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성동구랑 자체가 개발 호재도 많고 향후에 실거래가가 좀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에서 싸게 받고 가지고 있으면서 소송을 통해서 협의를 보고 소송 통하는 동안 월세도 받아가면서 집가 상승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 손실 나는 경우도 없고 소유자도 지금 지분으로 산 것 같은데요. 아마 부부이지 않을까. 부분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뭐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뭐. 살고 있는 부분도 좀 같잖아요. 주소 부분도 부부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근데 이혼한 것 같다. 지금은 달라요, 주소가. 배우자 중에 여자분께 네. 매매로 공유자 지분 2,000분 1이 넘어갔어요. 아니 이런 걸 할 때는 진짜 전문 법무사님이나 봐주는 사람이 옆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희 같은 사람한테 오는 이유가 마지막에 최종 저만 하나 찍으려고 그치.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확인만 거라서 받아도 지금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고 뭐 커리큘럼이야 이제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되지만 다른 학원 지분 강의와는 다르게 또 우리가 주는 혜택들이 있죠. 법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지분 경매보다도 굉장히 낮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좀 제가 추천해 드릴 거고요. 낙찰 받은 후에는 어렵진 않지만 번거로우기 때문에 저한테 위임하셔도 제가 1회 정도는 무료로 제가 진행해 드리고 피드백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경매 부분에서 입찰하는 데에서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법원에 임장 동행해 줄 수 있고요. 내 주변에 가깝게 투자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옆에 필요한 사람이 꼭 3명 정도 있어야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법조인, 변호사나 법무사, 두 번째가 세무사, 세 번째가 아까 의사.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꼭 좋은데 법 같은 경우는 사실 살아가면서 항상 필요하거든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그런 뭐 도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실 첫 강의가 난 제일 좋다고 생각해. 혜택도 다 일단 넣어보거든.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듣고 싶네요. 돈 되는 지분 물건에 대해서 배워봤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저희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